어서 오세요. 품격 있는 어른들의 소통 공간, 마음라이프 FM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친구가 무심코 한 말에 속이 상했는데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그냥 참았던 적. 괜히 말했다가 관계만 틀어질까봐 입을 다물고 지낸 적. 아니면 반대로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때문에 친구가 멀어진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는지조차 모르겠는 척. 말 한마디가 뭐 그리 대수냐? 우린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사람 만나는 게 숙제처럼 느껴지고 친구들과의 만남이 예전 같지 않고 어색하고 불편하다면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인연도 줄어듭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 자주 나가기도 부담스럽고 시간은 많아졌는데 정작 만날 사람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세월 탓일까요? 나이 탓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 외로움의 진짜 원인은 세월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믿고 있는 하나의 착각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말 안 해도 내 맘 알겠지? 우리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일수록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바빠서 연락 못한 거 알겠지?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닌 거 알겠지? 우리 사이에 고맙다는 말이 무슨 필요가 있나? 알겠지?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은 다릅니다. 자식은 부모의 침묵도 이해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배우자는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압니다. 피로 맺어진 인연이니까요. 하지만 친구는 다릅니다. 지인은 다릅니다. 사회적 관계는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의 침묵을 이해할 의무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멀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입니다. 걱정해서 해주는 소리야라고 생각하며 던진 평가, 농담이야라고 생각하며 한 무례함, 내 성격 원래 이런 거 알잖아라며 정당화한 거친 말투. 그 말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8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침묵의 실수 5가지. 말해야 하는데 말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와 단절. 둘째, 말의 실수 3가지. 말하지 말아야 하는데 말해서 생기는 상처와 멀어짐. 이 8가지 관문을 통과하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신 여러분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하게, 품격 있게 지내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빠르게 소통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은 투명한 유리가 아님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74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 교직에 계셨던 분으로 은퇴 후에도 옛 동료들과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만나는 돈독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김 선생님의 아내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김 선생님은 하루아침에 간병인이 되셨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정신없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모임에 나갈 여유도 전화 받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이야 내 사정 알겠지. 조금만 지나면 연락할 수 있을 거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내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어서 김 선생님이 모임에 다시 나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 자네 요즘 바빴나 보지? 연락 한 통 없더군. 우리가 뭐 그렇게 하찮은 사이인가 싶더라고. 김 선생님은 황당했습니다. 내 사정을 알 텐데 왜 이러시나? 하지만 친구들은 몰랐습니다. 김 선생님이 단 한 번도 자기 사정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는 투명성 착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상황이 상대방에게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인다고 착각합니다.
나는 내 사정을 100% 알고 있지만 친구는 단 1%도 모릅니다. 그저 연락이 없다는 사실만 알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정보의 공백을 자신의 방식으로 채웁니다. 대부분 부정적으로 채웁니다.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보다. 바쁘다는 핑계로 나를 피하는 건 아닐까?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최악으로 상상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통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착각이다. 맞습니다. 소통은 실제로 말을 해야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바쁩니까?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정을 말씀하십시오. 한 줄이면 됩니다. 요즘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연락을 못했네. 미안하네. 이 한 줄이 관계를 지킵니다. 두 번째, 덮어둔 상처는 아물지 않고 조용히 썩어갑니다. 69세 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여사님은 20년 지기 친구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모임에서 작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무심코 박 여사는 좋겠어. 자식들이 다 잘 살아서라고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순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자랑하고 다니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관계만 나빠지겠지. 친구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별거 아닌데 뭐. 시간 지나면 다 잊겠지. 그 후로 두 사람의 만남에는 미묘한 어색함이 흘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만나지 않습니다. 20년 우정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부부 상담 전문가 존 가트맨 박사는 관계를 파괴하는 요소 중 하나로 담쌓기를 발견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소통을 차단하고 문제를 회피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왜 작은 갈등을 방치하면 관계가 무너질까요? 핵심은 감정의 부패입니다. 표현되지 않은 섭섭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썩습니다. 원망이 됩니다. 분노가 됩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야였던 것이 한 달 후에는 그때의 그 말 때문에 기분 나빴어가 되고 6개월 후에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가 됩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말했습니다. 다툼을 끝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다투는 것이다. 제대로 다투는 것은 소리 지르고 화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섭섭한 일이 있으십니까? 참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자네, 저번에 그 말 때문에 내가 조금 속상했네. 우리 사이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말 한마디가 20년 우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 없는 대접은 대접이 아니라 상대를 작게 만드는 일입니다. 72세 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선생님은 후배들을 아끼는 선배로 유명했습니다. 만나면 항상 밥값을 내고 커피값도 내고 가끔은 용돈도 쥐어주곤 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애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그런데 어느 날 한 후배가 최 선생님을 피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최 선생님이 직접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 후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하인처럼 대하시는 것 같아요. 밥값은 내시는데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하시잖아요. 마치 돈으로 저를 부리시는 것 같아서. 사회심리학의 상호성의 원칙은 매우 강력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호성이 물질적 교환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물질적 보상보다 정서적 보상이 관계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 고맙다는 말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행동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한 일이 의미가 있었을까?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일까? 이런 의문 속에서 살아갑니다. 거트루드 스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하는 감사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음속으로만 고마워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었습니까?
그렇다면 말하십시오. 고맙네. 자네 덕분이야. 자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네. 이 말 한마디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친구는 가르치는 제자가 아니라 나누는 벗입니다. 70세 이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생님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자녀들도 잘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고민을 들으면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앞섰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자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놈이 말이야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취직을 못했어. 이 선생님은 진심으로 걱정되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자네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어. 어릴 때부터 엄하게 가르쳤어야지. 내 말 오해 말고 들어. 다 자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그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래. 그렇게 해볼게 하고는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그 후로 그 친구는 이 선생님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20년 우정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심리학자 잭 브램의 심리적 반발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해야 되라는 말을 들으면 설령 그것이 옳은 조언이라 해도 거부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오냐오냐 키웠다는 식의 과거 양육 방식을 비판하는 조언은 가장 큰 분노를 유발합니다. 왜 좋은 의도의 조언이 관계를 파괴할까요? 오냐오냐 키웠다는 말 속에는 네가 잘못했어. 내가 부모 자격이 없어. 내 인생이 실패한 거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에게 이보다 잔인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도 참으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참 힘들겠네. 자네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조언이 아니라 공감을. 그것이 진짜 친구입니다. 다섯 번째, 거울 보고 내뱉은 말이 친구 가슴에 박혔습니다. 68세 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정 선생님은 평생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몸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서 염색을 못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정 선생님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염색 좀 해야겠어. 흰머리가 완전 할아버지네. 나이 들어도 관리는 해야지. 정 선생님은 웃으며 그래, 고맙네 했지만 속으로는 비수가 꽂혔습니다. 내가 염색 안 하는 게 하고 싶어서 안 하는 줄 아나. 여유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날 이후 정 선생님은 그 친구를 피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외모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받을 때 우리 뇌는 실제 물리적 고통을 받을 때와 같은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를 사회적 통증이라고 부릅니다. 나이 드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지적하면 마치 너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비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중 앞에서 남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같다. 외모를 평가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말로 하는 폭력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변화된 외모를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참으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랜만이네. 보니까 반갑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 안부는 채근하여 받아내는 빚이 아닙니다. 71세 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강 선생님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늘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달 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자네는 내가 전화 안 하면 평생 전화 한 통 없지? 친구 사이가 이래도 되나? 상대방은 당황하며 아, 미안하네. 요즘 좀 바빴네 했지만 전화를 끊은 후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을 빚쟁이 대하듯 하지? 이러니까 연락하기 싫지. 그 후로 그 친구는 강 선생님의 전화를 피했습니다. 사회심리학의 비용 마이너스 보상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관계에서 얻는 보상이 들이는 비용보다 클 때 그 관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왜 연락 안 했어?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연락의 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만남을 즐거움이 아니라 숙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때로는 적이 되어라. 이 말의 의미는 진정한 친구는 항상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멀어질 수도 있고 연락이 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관계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연락할 때 추궁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자네 생각이 나서 전화했네. 시간 날 때 만나세. 부담 갖지 말고. 그러면 상대방은 부담 없이 기꺼이 여러분을 만날 것입니다. 7번째, 원래 그래라는 말은 세상 가장 게으른 변명입니다. 73세 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선생님은 평생 성격이 직선적이고 무뚝뚝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거친 말을 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해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원래 이런 성격인 거 알잖아. 악의는 없어. 어느 날 후배 한 명이 승진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진? 뭐, 그 정도면 당연한 거 아닌가. 별거 아니네. 후배는 상처를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심리학에는 자기중심적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며 타인도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본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원래 이래라는 말은 나는 변할 생각이 없어. 나를 받아들이든가 떠나든가라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상호적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떠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기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품격 있는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관계가 틀어졌다면 내가 뭘 잘못했나? 를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타인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격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70년을 살아온 지혜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8번째, 마음은 꺼내 보일 수 없으니 말로 빚어 선물하세요. 67세 오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오 선생님에게는 4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함께했고 군대도 같이 갔고 서로의 결혼식과 장례식에 모두 참석한 사이였습니다. 오 선생님은 그 친구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니까 당연히 알겠지. 작년 그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오 선생님은 관 앞에 서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자네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한 번이라도 말해줄 걸 그랬네. 오 선생님은 그날 이후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심리학자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욕구는 더욱 강해집니다. 친구니까 알겠지는 착각입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더욱 말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일까?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길들인다는 건 관계를 맺는다는 거야. 관계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말하십시오. 자네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나? 자네가 있어서 내가 외롭지 않네. 후회하기 전에 지금 말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8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침묵의 실수 5가지와 말의 실수 3가지. 이것은 단순한 말의 실수가 아닙니다. 관계의 본질에 대한 오해입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온다. 60년, 70년을 살아온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내 곁에 누가 남아있는가? 누가 나를 기억하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성적표입니다. 말은 마음의 빗장을 여는 열쇠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문은 잠깁니다.
하지만 제대로 말하면 문은 열립니다. 동시에 말은 배려의 문지기입니다. 함부로 말하면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말하면 위로를 줍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는 공기와 같아서 가꾸지 않으면 시들고 돌보지 않으면 사라진다. 맞습니다.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말로 가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오늘 당장 해보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소중한 친구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십시오. 아, 오늘 자네 생각이 나더군. 그동안 내가 말을 아껴서 혹시 섭섭했다면 미안하네. 자네는 내게 정말 소중한 친구야. 시간 날 때 차 한잔하세. 부담 갖지 말고. 이 짧은 문자 하나가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친구를 만날 때 말해야 할 것은 말하십시오.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은 참으십시오. 60년, 70년을 살아오신 여러분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하고 품격 있게 지내십시오. 말 안 해도 알겠지? 아닙니다. 말해야 합니다. 말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정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마음라이프 FM이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응원합니다.